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을 전공하고 현재 서울대 해부학 교실에서 해부학을 가르치고 있는 서울대 해부학교실 주임교수 강재승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앞타민 C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이 아직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무엇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앞타민 C는 새로운 형태의 비타민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비타민 C가 몸 안에서 더 오래 그리고 더 의미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고민한 연구의 결과로 탄생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앞타민 C는 특정 물질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아주 작은 DNA 조각인 앞타머와 그다음에 비타민 C를 결합한 개념으로 전혀 새로운 화학 물질이 아니고요. 비타민 C 한 개를 보완하려는 접근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 앞타머는 자연에서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라 셀렉스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실험실에서 반복적인 선택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물질이고요. 이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수많은 열쇠 꾸러미에서 특정 자물쇠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열쇠를 골라낸 그런 거와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비타민 C는 항산화, 그다음에 면역, 혈관, 결합 조직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빠르게 산화가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소모가 되죠. 그래서 체내에서 농도가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먹어도 이거 별로 효과가 없네 하면서 잘 느끼지 못하거나 처음에 먹었을 때에는 효과가 좋은데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타민 C는 바로 이 관점에서 비타민 C가 정말 부족해서 효과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몸 안에서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인지라는 질문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핵심 개념은 비타민 C의 효능을 더 세게가 아닌 더 오래 지속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앞타민 C는 비타민 C를 더 강하게 만들거나 대체하는 물질이 아니라 산화로부터 보호하고 의미 있게 작동하는 시간을 늘려서 지속적인 항산 환경을 만들자고자 하는 접근입니다. 비유하자면 일반 비타민 C가 순간적으로 화려하지만 금방 사라지는 불꽃놀이라고 한다면 앞타민 C는 조용하지만 오랫동안 온기를 유지하는 숯불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그리고 염증 그리고 대사 질환과 관련된 부담으로 이 늘 불리한 어떤 생체 내 환경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물질일수록 더 빨리 소모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C가 더 빨리 소모되거든요. 근데 앞타민 C는 이런 환경 속에서 비타민 C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타머 기술은요. 이미 수십 년간 진단과 치료제 그리고 표적에다가 약물을 전달하는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앞타민 C라고 하는 이 물질 역시 세포 실험하고 동물 모델 그리고 인체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제 연구실에서 국제학술지에 투고를 했지만 이게 학술적으로도 세계적인 학술 단체 또는 다른 나라의 교수들한테도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 달에 IUIS라고 해서요. 세계 면역학회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제가 가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얻을 정도로 그 효능이나 앞으로의 장래성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의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앞타민 C 역시 지금 현재 해답이 다 제시된 끝난 상태가 아니고요. 계속 검증되고 확장되고 있는 연구 플랫폼이고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나 기적을 만드는 물질이 아니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정리해주는 보조 전략의 핵심 물질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만성 피로나 염증이나 면역 불균형이라고 하는 건요.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이 된 상태에서 생겼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타민 C는 이런 누적된 환경을 조용히 그리고 오래 관리하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앞타민 C를 바탕으로 해서 비타민 C를 현대인의 몸에 맞게 더 잘 쓰기 위한 고민을 거듭한 결과라는 점이 이 앞타민 C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타민 C 이제 효능과 작용 기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또 앞타민 C 효능에 관한 또 연구 결과가 또 있다면은 뭐 화학 물질이 더 있다거나 이런 내용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타민 C는요, 비타민 C의 기본적인 생체 역할을 더 오래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든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앞타민 C의 작용 기전은 비타민 C를 더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앞타민과 결합시켜서 산화를 늦추고 체내에서 비타민 C가 의미 있게 작동하는 시간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항산화, 염증 조절, 면역 기능에 매우 중요한 물질이지만 이것이 가지는 단점은요, 공기나 빛이나 열 등에 의해서 쉽게 파괴가 되고 산화가 됩니다. 그리고 체내에서도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에 이 효과 자체가 일정하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앞타민 C는 이러한 비타민 C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시킨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타머가 비타민 C에 결합함으로써 외부 요인에 의한 산화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고, 실제로 관련 연구들 중에서 보면 앞타머하고 비타민 C 복합체가 비타민 C의 산화를 지연시키고 안정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실험적인 근거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항산화 환경이 더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누적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제 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앞타민 C 연구 결과를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면역 분야에서 NK 세포 활성과 항암 관련 신호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더 증가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임상과 세포 실험에서 관찰이 되었고, 특히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대비 NK 활성과 종양세포 사멸 능력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고요. 물론 이게 사람에서 항암 효과를 더 높였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어떤 항암 치료를 보완하는 면역 조절 치료의 전략으로서의 가능성을 시사를 하게 된다라는 점이거든요. 왜 그거를 단정할 수 없냐 하면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깊은 임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연구가 계획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염증 측면에서는 이 대식 세포에 의해서 유도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이 됐거든요. 이 대식 세포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유도된다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몸에 감염이 되면 대식세포가 염증 반응을 유도해서 필요한 어떤 면역작용을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과도한 염증 신호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이걸 완화시켜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앞타민 C에서 효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폐섬유증은 폐가 딱딱해져서 우리가 숨을 못 쉬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이 폐섬유증에서 항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전임상 수준에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상은 동물 모델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폐소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하고 아토피 관련해서는 앞타민C가 포함된 그 화장품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아토피와 관련된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기전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동물 모델에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토피 피부염에 동반되는 염증과 그 다음에 그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완화 효과가 확인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그 코스메티컬이라고 얘기하죠. 그 화장품을 이용한 피부과적인 적용,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피부 상태가 많이 개선된 비타민C 대비 그러한 효과들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포 실험이나 동물 모델, 그리고 뭐 NK 세포의 활성 경우에 있어서는 임상적인 부분도 포함이 돼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그 결국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나 기적의 물질로서가 아니라 그 현대인의 만성적인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환경 속에서 비타민C가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보조 전략의 핵심 물질로 앞타민C가 활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질병을 낫게 한 결과들도 있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의 그 건강기능식품이나 이 보조제에 대한 거로 얘기를 할 때 뭐 질병과 관련해서 좋아졌다, 줄었다, 완화됐다 이런 수준까지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높은 어떤 의과학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조군 시험에서 뭐 기능이나 영상 소견이나 증상 점수나 이런 재발률 같은 객관적 지표가 통계적으로도 이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앞타민C는 현재까지는 다음 단계의 근거가 축적되어 있다고 정리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했던 폐섬유의 경우, 이 앞타민C는 그 블레오마이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도된 그 폐섬유화 동물 모델에서 염증과 섬유화를 진행을 억제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의 결과를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연구 결과지만, 사람에서의 완치를 의미하기 위해서는 사람에서의 용량, 흡수, 이런 안전성 같은 확인이 이제 필요가 돼야 되겠고요. 또 앞서 얘기했던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피부과에서 아토피 피부염은 완치보다는 이 피부염의 조절이나 이런 쪽이 이제 치료의 목표인 그 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앞타민C 자체가 이런 그 염증 관련 인자들의 그 생성 조절에 영향을 줘서 염증 반응을 낮추는 그런 결과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 또한 역시 그 앞타민C가 사람의 아토피를 완치됐다고 하기에는 실제로 이제 아토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가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현재 그 임상 연구가 계획 단계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 흥미로운 분야가 뭐냐면요, 뇌질환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평균 수명이 이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느냐, 삶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바로 치매, 그리고 이제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앞타민C를 파킨슨 동물 모델에서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신경세포를 보호해주는 효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파킨슨이 진행되는 환자에서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확보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대대적인 임상은 아니지만 일부 파킨슨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파일럿 연구를 해봤어요. 그분들한테 앞타민C를 섭취를 하게 하고 그 이후에 증상 개선 효과를 봤더니 동물 실험에서나 마찬가지로 이제 증상 개선 효과가 확인이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좀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이 좀 더 객관화될 수 있는 그 연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본격적인 임상 연구를 통해서 치료 효과가 더 검증이 되면 이러한 그 앞타민 C의 어떤 염증이나 조직 손상이나 면역 반응을 완화할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더 축적하고 그러한 완치의 단계에 도달했다. 완치로 할 수 있는 물질로서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 도달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건강기능식품의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앞타민 C 복용군에서 이제 항암 물질로 알려진 사이토카인이 위약군에 비해 2배 늘어났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사이토카인이 어떻게 항암의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사이토카인이 어떤 물질인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이토카인은 우리 몸에서의 면역 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메시지 또는 무전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면역 세포가 있지만 혼자 각계 전투를 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 사이토카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적이 있는지, 어떤 면역 세포가 출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모여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서로 전달하면서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특정 사이토카인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면역계의 작동 강도나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는 하나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토카인이 늘었다고 해서 곧바로 암이 줄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항암 면역 반응이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암 면역에서 사이토카인의 역할은 크게 3단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암세포를 인식하게 만드는 경보 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 암세포를 인식해서 거기에 면역세포들, 다시 말해서 병력을 모으는 동원과 집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암이 있는 부위로 몰려들게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작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는 건데, 실제 이제 그 암세포에 대한 공격력을 높이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NK세포나 또는 T세포라고 하는 게 이제 항암 면역의 핵심 세포들인데, 이 세포들의 살상 능력을 강화시키는 신호가 바로 이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매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타민 C에서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증가됐다라고 하는 보고는 면역계가 항암 작용으로 어떤 활성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사이토카인이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거는 이제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많이 나왔는데, 이게 사이토카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폐조직 손상을 유발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호흡 곤란을 일으키면서 사망률을 높였다는 사례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이토카인 지나치면 피로나 통증이나 불면이 악화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이토카인을 무작정 올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균형 있게 조절된 항암 면역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요, 앞타민 C는 사이토카인을 과도하게 올린다기보다는 이 사이토카인이 효과적으로, 기능적으로, 안정적으로 면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그러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